네,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지숙 기자와 함께 우선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화재 사흘째를 맞았는데 사망자가 또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밤사이 안타깝게도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2층에서 연기를 흡입해서 창원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던 47살 여성인데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중상자가 현재 9명인데 이 중에 83살 남성 1명이 위독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밀양시에 따르면 뇌경색 증세로 입원해 있다가 연기를 마신 상태라고 하고요. 또 다른 중상자 88살 남성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38명을 제외한 부상자가 모두 151명인데요. 추가적인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사망자들의 사인이 질식사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세 번째 현장 감식도 이뤄졌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가 좀 전에 마쳤는데요. 일단 연기가 빠르게 위로 올라간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산소호흡기 작동과 관련된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는데 좀 전에 이제 확인된 소식에 따르면 비상발전기는 여기서 수동으로 원래 작동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가동하는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작동을 했다가 1층에 멈춰서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그 안에 있던 6명이 목숨을 잃은 것도 이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천장부터 불이 시작됐다면서 줄곧 누전 가능성을 제기해 왔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누전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감식 시작 전에도 국과수에서는 누전에 의한 발화 현상과는 거리감이 있다면서 정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배선관리 실태와 불법 증축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제천 화재 한 달 만에 또 이런 대형 참사가 터지면서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제천 참사 유가족들도 밀양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참사 조문객이 벌써 4,0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지닌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도 오늘 오전 밀양의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고 세종병원 화재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병상련의 심경으로 달려와준 또 다른 유족들의 위로가 힘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잇따르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드라이비트 건물 전수조사와 또 적극적인 대책이나 예산 투입이 중요하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선 화재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도록 밀양시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해서 화재 피해 현장 수습과 주변 안전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재발돼서는 안 될 텐데 어젯밤에 또 대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도 불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인데요. 대구 진천동에 있는 신라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한밤중에 환자들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2층 의사 당직실에서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와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화재 당시 병원 5층과 6층에서 각각 중환자 15명과 경증 환자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불길이 커지기 전에 자력으로 대피를 했고요. 또 의료진 등의 병원 직원 10명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빠른 대피로 생명에 지장을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얼마 전에 세종병원 화재에 이어서 또다시 병원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두 이렇게 좀 가슴을 쓸어내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더욱이 어젯밤 영하의 추위에 얇은 환자복만 입고 뛰쳐나오면서 환자들이 극심한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오전 4시 16분쯤인데요. 포항에 있는 남구의 한 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26분여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50대 A씨 등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집에서 배전반이 집중적으로 탔다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재도구 등이 모두 타서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목격자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또 어제 성동구 다세대 주택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그 휴대용 부탄가스로 인해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동파로 인해서 수도 계량기가 얼면서 이것을 녹이려다 벌어진 일로 소방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건물 4층에 사는 40대 여성이 손등에 1도 화상을 입고 또 계단 3개 층의 창문이 깨져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에만 200여 건의 동파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동파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이동식 가스히터 등으로 계량기를 녹이려다 보면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평소에 수돗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등 예방에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헌옷으로 빈 공간을 막아서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 동파를 일어날 수 있는 부위를 감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겨울철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제천이나 이번 밀양 참사도 그렇고 질식사로 인한 사망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사실 화상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질식사로 인한 사망 위험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 밀양 화재 같은 경우도 1층 천장에 스티로폼이 전체에 깔려 있어서 거기에서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 유독가스의 주성분이 일산화탄소인데요. 염화수소와 이산화황 등 유해 성분이 섞여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호흡기에 들어가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뇌에 이제 어떤 마비가 오면서 또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유독가스를 한두 번만 마시더라도 혈액 내의 산소 이동을 방해받아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유독가스에 3분 이상 노출이 되면은 심정지와 뇌사 상태에 빠질 위험도 크고요. 네.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뇌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앞서 발생한 화재 참사에서도 1, 2층과 같은 저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당황하면 3분 안에 탈출구를 찾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평소에 비상구의 위치를 정확히 시설마다 알고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을 피하고자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유독가스가 보통은 위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낮춰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연기 나는 방향의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최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